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 부동산 닥터입니다.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빌라왕, 건축왕 등 별별 왕들이 나대면서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탁 부동산 사기라는 말이 종종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도 한 대학가 인근 소형 아파트 단지에서 신탁 등기된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신탁 부동산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개업공인중개사와 일반인의 시선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신탁 숨기고 집주인 척이라는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 관련 지난 11월 3일자 전주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을 보면 대학가 주변인 완주 한 소형 아파트 세입자 수십 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나앉을 처지에 놓였다. 소유주가 아파트를 신탁 등기한 후 수탁자나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세입자와 무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잠적해 공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전주의 대학가 빌라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로 무더기 피해자가 양산된 바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앵커 멘토와 함께 피해자들의 인터뷰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완주 삼리의 한 소형 아파트에 1년여 전 보증금 2천만 원을 내고 반전세 계약을 맺었던 20대 남성은 지난 7월 은행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집이 공매에 넘어갔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것. 부동산 회사 소유라는 계약 당시 말과 달리 신탁 회사의 소유로 드러나 우선 변제조차 받지 못할 처지이다. 2019년 신탁 회사에 소유권을 넘겨놓은 뒤 관리자 행사를 하며 임대차 계약을 맺어왔던 것. 세입자들은 고의적인 사기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피해 주민의 인터뷰를 보면 읍사무소에 가서 들어봤더니 임대차 계약서가 종이쪽지라며 신탁이 주인인 거 아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소유주가 아닌 자가 집주인 행사를 했던 것, 결국 임대차 계약서 자체가 효력이 없게 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2억 원이 넘는데 신탁된 것으로 확인된 방이 무려 130개에 달아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뉴스 보도 이전에 몇 차례 중개사들로부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여 중개 과정에서 과실 여부를 문의하는 상담이었습니다. 급기야 지난 8월 소유이사와 보증금융, 개업공인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인 제가 한마디 하면 자칫 욕을 먹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한마디는 꼭 해야겠습니다. 당연히 피해자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대체 소형 아파트 중개하고 중개부수를 몇 푼이나 받는다고 5,500만 원짜리 소장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중개사의 과실 여부는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정말 동료 공인중개사로서 안타까워하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도 신탁 부동산 중개 관련 영상을 업로드해 두었고 실무교육할 때도 매번 신탁 부동산 관련 내용을 빼놓지 않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이든 일반인이든 신탁 부동산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기 때문에 신탁회사나 나중에 살펴볼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탁 부동산이 무엇인지,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중개 또는 임대차하는 경우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탁 등기 부동산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등기상 전부 증명서인데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는데요. 흔히 은행에서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이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 갑구를 보면 소유자가 있고 수탁자가 표시되며 등기 목적은 신탁이고 신탁 원부 번호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을 신탁 등기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먼저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신탁회사를 수탁자라고 칭하고 신탁회사에 대한 신탁을 한 소유자는 신탁자 또는 위탁자라고 부릅니다.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까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소유자인 위탁자와 신탁회사인 수탁자 간에
무엇인가를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누구와 계약을 해야 정당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과연 임대보증금은 누구에게 입금해야 하는지, 또한 대출금 등이 표시되는 을구에 기록사항이 없다는데 과연 안전한 물건인가입니다. 먼저 을구에 기록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면 과연 대출금이 없는 안전한 물건인가입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일종의 계약서인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경우 수익증서 발행 금액이 12억 3,120만 원이 설정되었습니다. 일종의 근저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우선수익자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이는 근저당권자로 바꿔 생각하면 무방합니다. 이처럼 신탁 부동산은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서 확인해야만 제한물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렇지 일전에 약국 컨설팅을 한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우선수익 한도 금액이 600여억 원에 이르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해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에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그 재산의 관리나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합니다. 신탁 등기의 효과입니다. 신탁 등기가 맞춰진 부동산의 경우 신탁자는 현재 유효한 등기 명의인이 아니므로 더 이상 신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는 등기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신탁 등기 이후 신탁자의 채무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그 채무에 기한 강제 집행이나 보존 처분, 국세 등의 체납에 따른 공매 처분도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거래에 앞서 무조건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 원부는 신탁 부동산 주소지와 신탁 원부 번호를 체크한 후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안 된다라고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이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발급받는 것처럼 우리 개인이 인터넷 발급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신탁 부동산은 가까운 전주 등기소에서도 얼마든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탁 원부는 신탁자와 수탁회사 간의 계약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신탁 원부를 확인한 이유는 신탁 원부에 임대차의 계약은 누구하고 해야 할지,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 신탁 원부의 신탁계약 내용을 예시할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신탁 원부는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서 또는 담보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신탁 원부는요, 각 신탁 부동산마다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탁 원부 내용을 보면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 설정 또는 신탁 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 말은 수탁자나 우선수익자, 아까 근저당권자라고 그랬습니다.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건축물의 용도 변경도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 또는 재임대차 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체결하거나 수탁자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 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입금해야 한다. 다만 우선수익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한 만료 또는 신탁 목적물 등 환가 등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쭉 기타 이런 내용들이 표시되어 있다는 예시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위탁자는 신탁기간 중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신탁기간 중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 관리 업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소유권 관리 업무 외에 재반 임대차 관련 업무, 예를 들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나 비용 상환 등에 관해서는 임대인인 위탁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임대차에 동의하기로 한다. 사실은 이런 임대차는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조문을 보면 공개 경쟁 입찰로 매각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등 처분 방법이나 공매 예정 가격 등 직전 처분 시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10% 해당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든지 아주 철저하게 수탁 회사나 우선수익자 위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탁 등기를 하는가입니다. 앞서 신탁법 제22조에 따라서 강제 집행 등이 금지가 됩니다.
신탁자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나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도 없습니다. 부동산 신탁의 종류는요, 담보신탁이나 관리신탁, 처분신탁, 개발신탁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실무에서 보면 80~90%가 담보신탁입니다. 사실 이는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주거용 건물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 적용이 배제되는 등, 더구나 신탁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탁사 보증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대출금을 개인보다는 훨씬 많이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신탁 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탁 부동산 중개실무를 정리해보면 신탁 등기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누구와 체결해야 하는가?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임대차 계약에 동의한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탁 원부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선수익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됩니다.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 신탁 계약 내용, 금지사항 등을 체크해야 하며 중개시 신탁 원부도 등기 기록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개사라면 확인 설명 후 첨부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탁 원부, 즉 신탁 계약서에 매매나 임대차 계약은 누구와 체결해야 되는지, 임대 보증금, 월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다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탁 원부 내용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수탁자, 우선수익자 동의서를 받는 경우에도 동의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탁 원부 또는 동의서에 수탁자와 우선수익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에 동의하되 임대 보증금 반환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런 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든 일반인이든 체결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를 알고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탁 원부하고 동의서 내용을 비교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재임대차 계약이나 임대차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서 작성 시에도 반드시 동의서의 재진구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담보신탁 등 예전에 비해 신탁 부동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깡통 전세가 전세 사기로까지 비화되면서 전세 사기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단속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할 이유가 무에 있겠습니까만 지난 10월 19일부터 일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중개사무소 등록의 결격 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고 2년이 경과되어야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중개사무소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도생의 시기입니다. 괜한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